네, 안녕하세요. 퀀트 강의 앞서서 첫 시간으로 금융시장의 이해와 우리가 왜 퀀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편견이 있죠. 어떠한 편견들이 있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투자에 관련된 각종 미신들, 이렇게 해야 돈을 못 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 이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 브레인. 똑똑한 사람이 돈을 잘 벌 거다. 반대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주식에서 돈을 못 벌 거라.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스마트 로직.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고 화려하고 복잡해야 돈을 잘 벌지. 심플한 전략으로는 돈을 못 벌 거다. 이러한 편견들이 있죠, 사실.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매도나 지지선은 반드시 반등한다. 그러니까 너무 낙폭이 심하면은 주식이 반등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죠? 어쨌든, 계속해서 주식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표에 의하면 이게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때로는 지지선이라는 게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고, 반대로 말해서 이 오버버트 부분,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서는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의 99년이나 2000년 버블 같을 때는 이게 과매수 구간인데도 계속해서 오를 때가 있었죠.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도 가끔씩 계속해서 상승할 때가 있구나 라는 거. 한마디로 주식에서 흔히 통용되는 이런 미신들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똑똑한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게 어떤 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였거든요. 요때 주식을 소액으로 매수했다가, 요때 매도했다가, 요때는 돈을 벌었었죠. 근데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약간 배가 아프죠. 그래서 다시 투자를 해서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서 거의 전 재산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떨어진 거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 세계에서 인간 역사상 가장 똑똑하신 분들 중 하나인 거죠. 아이작 뉴턴의 실제 주식 투자 수익률인 건데, 그분이 이렇게 읽고 나서 돈을 잃고 한 말이, 나는 전체 움직임은 정확하게 계산해도 인간의 광기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셨거든요. 사실 주식이나 금융시장이라는 게 순수하게 로직으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개개인이 뭉쳐서 돌아가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똑똑하다고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멘사가 사실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IQ 되게 높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룹인데, 이 멘사에서 투자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투자를 했었는데, 1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그냥 S&P 주가 지수만 투자해도 15.3%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멘사 투자 클럽은 2.5%밖에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2.5%면은 그냥 은행 예금에 넣는 거랑 이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때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도 주가 지수만도 못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LTCM이라는 회사, 존 메리웨더 월가에서 가장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블랙숄즈 머튼, 공식으로 유명한 이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 둘 다 노벨상을 수상하셨으니까 엄청 똑똑하신 분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멀린스, FRB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 그리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합쳐서 만든 헤지 펀드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회사인데, 수수료 후 수익률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죠. 수익률이 잘 나가다가 98년에 마이너스 92%를 기록하면서 파산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도 영원히 잘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또 이거만 봐도 아실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과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복잡한 로직만 필요할까? 반대로 말해서 간단한 로직으로는 돈을 못 벌까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조앤 그린블란트라는 거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마법 공식으로 유명한 그 고담 캐피탈이라는 회사 헤지펀드 설립자였고 85년부터 200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40%에 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주식시장의 철학 이런 거를 녹여서 쓴 책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뭐 많이들 읽어보셨죠? 뭐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하는 책이고 여기 보시면은 마법 공식이라는 굉장히 심플한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S&P 500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이 88년부터 2007년까지 주가지수 대비 수익률이 언더퍼폼한 해가 3개의 년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심플한 로직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로직으로도. 그런데 이 글린블란트라는 분이 그래서 실험을 했거든요. 이 책을 쓰시고 나서 그 마법 공식, 간단한 마법 공식을 본인 웹페이지에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법 공식을 통해서 선정된 종목의 계좌 수익률이랑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셀프 매니지드 어카운트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이 직접 매매를 하게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고, 프로페셔널리 매니지 어카운트는 그러니까 동일한 종목을 자동으로 매매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가 룰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실험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두 개의 수익률이 거의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룰대로 한 거고, 이거는 룰을 주고 고객이 직접 매매를 한 거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프로페셔널리 매니지드 어카운트, 그러니까 룰대로 투자한 수익률이 84.1% 수익률을 거뒀고 주가지수 S&P가 62.7%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룰 자체는 이 주가지수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죠. 근데 동일한 룰을 고객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수익률이 주가지수만도 못한 59.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미스тер인죠. 분명히 똑같은 룰인데 누구는 84.1%를 거두고 누구는 59.4%의 수익률을 거둔 거고. 네. 그리고 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 뭐 요새는 다들 아시겠죠? 요새는 워낙 유명해진 분이니까. 이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라는 회사의 창립자인 거고, 뭐 오레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오레더 포트폴리오. 뭐 오레더 포트폴리오가 뭐냐라고 하면은 세계 그러니까 주식시장 혹은 금융시장을 성장이 있을 때, 성장이 없을 때, 인플레이션이 강할 때, 인플레이션이 느릴 때, 혹은 뭐 디플레이션일 때 이렇게 경제 국면을 4개로 쪼개보면은 그러니까 4개 국면에서 맞는 자산이 각기 다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붐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붐할 때는 뭐 원자재 같은 게 좋은 거고 디플레이션이 붐 이럴 때는 주식 이런 게 좋은 거니까. 근데 각 경제 국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각 경제 국면에 동일한 리스크를 갖게 자산 배분을 하자라는 거죠. 뭐 엄청 심플한 거죠.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이렇게 심플한 전략을 했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운용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나온 자산 배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30%, 중기채 15%, 장기채 40%, 금 7.5%, 원자재 7.5%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 국면이 와도 동일하게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 건데 뭐 이러한 로직이 돈을 못 벌었을까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이 오레더 포트폴리오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가정이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뭐 굉장히 미래의 부를 위해서 현재 돈을 굉장히 아꼈으면 여행도 안 하고 절약하고 투자하고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뭐 샤프 지수가 가장 높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오직 하나죠. 부와 이익. 네. 하이 샤프 레이쇼. 그게 오직 하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정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인간이. 그러니까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사실 호모 이모셔널리스. 굉장히 감정의 좌우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 한 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휩쓸리고 버블이 탄생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실제 한번 사례를 보죠. 얼마나 주식시장이 감정에 민감한 건지. 이 98년, 99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셀 겁니다. 셌던 시기입니다. 이때 라이코스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기업 이름을 단순히 닷컴이나 닷넷으로 변경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74%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닷컴, 닷넷으로 바꾸니까 뭔가 인터넷을 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산 거죠.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하던 회사, 엠넷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월요일 오후에 상장 신청을 했고 이 AAPN이라는 티커를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상장된 건 안 거고 이게 아마 목요일부터 거래가 됐을 건데 근데 당시 나스닥 장외시장에 아피안 테크놀로지라는 그러니까 IT랑 반도체 회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이미 AAPN으로 거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거래 중이었는데 얘를 이제 거래 내리고 엠넷 전자상거래 하던 회사를 새로 신규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기존에 거래되던 아피안 테크놀로지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200주, 가격이 0.007센트 밖에 안 되는 굉장히 동전주였죠, 동전주. 근데 사람들은 이 상장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만 알고 지금 거래되는 AAPN이 이 엠넷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월요일날 0.007달러밖에 안 하던 주가가 화요일날 0.054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 수익률이 무려 757%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엄청나게. 하루 만에. 잘못 생각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지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요일날 모든 판단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 주식이 아니구나. AAPN이 지금 거래되는 게. 근데 또 웃긴 거는 그게 수요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오판이. 그러니까 화요일날 이렇게 오르니까 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중에 최고가가 주가가 20%까지 20달러까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전일 대비로 보면 3만%, 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28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였다가 사람들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이 0.007이던 게 1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이런 일 자체가 사실 벌어질 수가 없죠. 두 개는 전혀 다른 주식인데.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behavioral bias라고 하는 거죠. 행동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행동 편향이 있거든요.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과신 편향, 오버 컨피던스인데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 과신하게 되는 거죠. 본인의 예측을. 그런 편향이 있고 두 번째가 친근성 편향. 이전에 관찰한 결과와 패턴. 그러니까 보통 차트 히스토리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모양의 차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런 패턴이 발생했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하고 하는데 내 생각엔 전혀 근거도 없는 거고 혹은 굉장히 익숙한 걸 선호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주식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많이 들어봤으니까 좋은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특정 주식에 투자를 해서 예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게 좋다고 생각되니까 또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게 측근상 편향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양대 효과, 군집 효과인 건데, 내가 뭔가를 분석하기보다는 남이 하는 걸 보고, 뭐 주변에 누가 뭐 요새 비트코인 샀다더라, 무슨 주식 샀다더라, 보면은 그냥 우르르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주변에 많이 보죠. 양대 효과인 거고, 네 번째가 기준점 편향, 앵커링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주식이 좋은지 나쁜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 주식의 내재 가치를 판단을 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이게 50% 떨어졌어도 이게 여전히 비싸다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샀을 때 대비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주가가 지금은 싼 거다, 언젠간 올라올 거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잘못 잡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기준점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행동 심리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이 손실 회피성인데, 그러니까 이익이랑 손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보통 위험을 굉장히 기피하죠. 위험한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에 잘 투자를 안 하는데, 반대로 실제로 손실을 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을 보면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되게 빨리 실현하는 거죠. 사람이 뭐 주식을 5%, 10% 수익을 얻으면은 그냥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손실을 본 주식, 마이너스 20%본 주식, 마이너스 30%본 주식은 원금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는 순간 사람들이 손실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게 싫고 그냥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 회피성, 흔히 로스 어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익에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케이스가 있는데, A 케이스는 12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50%,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50%, B는 5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100%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B를 선택하실 겁니다. 완벽하게 5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기대값,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라면은 이거의 기대값은, A의 기대값은 6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B의 기대값은 500만 원이니까 A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위험한 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못 얻을 수 있다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확실하게 돈을 얻을 수 있는 B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 손실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 C는 이제 12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50%,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을 확률이 50%, 그 D는 무조건 돈을 500만 원을 잃는 게 확률이 100%인 게,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C에 배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C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600만 원이고 D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니까 합리적이라면 D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손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운이 좋아서 요게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원금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C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앞서 우리가 다뤄봤던 여러 실패 이유들을 보면 맨사클럽이 투자를 실패했던 거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이해가 없이 그냥 굉장히 우리는 좋은 알고리즘을 짰다, 요거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었죠. 그 알고리즘대로만 매매해서 이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2001년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평균 수익률이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뭐 LTCM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역시나 본인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었죠. 그때 했던 게 컨버전스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레버리지도 이제 26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조건 워킹하는 전략이니까, 무조건 통하는 전략이니까 얼마의 레버리지를 쓰든
뭐 손실을 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레버리지가 크면은 뭐 돈을 벌 때는 그만큼 증폭해서 돈을 벌지만 이럴 때는 증폭해서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산을 했던 거고, 같은 마법 공식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좋은데 고객 계좌에서는 안 좋은 거. 그 이유는 뭐냐? 대다수의 고객들이 포트폴리오를 줘도 내가 투자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주식을 팔고 마법 공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냥 역시 뭐 남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되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로 약간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분이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남기셨죠. 이게 1920년대, 30년대인데 약간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자면, 그때 어떤 신문에서 그 대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100개의 사진을 가져주고 갖다 놓고 그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 사진을 6개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상금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6개와 비슷한 결과를 맞춘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예측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거는 그 미인대회의 우승자를 고르는 것과 같죠.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그러니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되는 주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네. 그게 이제 케인즈라는 대학자가 남기신 말인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떤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문에서 많이 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efficient 마켓. 시장 가격, 주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미 정보가 다 녹아 있으니까 비용이 저렴한 패시브 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반론은,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면은 아무도 정보를 반영하는데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라는 활동을 안 하겠죠. 이미 시장이 되게 효율적인데 누가 그런 활동을 하겠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고, 반면에 시장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죠. 시장의 가격은 그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거는 굉장히 쉽다.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시장의 그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사실 반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시장을 이기기 쉬운가? 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2000년 월스트리트가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숭이한테 쪽지들을, 주식 종목이 적힌 쪽지들을 주고, 아무거나 원숭이가 잡는 게 있으면 그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하거나, 아마추어,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 3개를 실험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아마추어들, 일반 투자자들 대비는 수익률이 좋았는데, 오히려 이 원숭이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냥 랜덤, 무작위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펀드 매니저가 오히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뭐 그렇게 비효율적이라서 돈을 벌기는 쉬운 시장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표현하는 말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가장 와닿지 않나 싶은데, efficiently inefficient, 그러니까 뭔가 프릭션들, 효율적이지 않는 괴리가 꾸준하게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사실. 언제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효율적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효율성은 누가 만드냐? 투자자들 간의 경쟁인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분석하거나,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분석해서 싸다고 생각되는 주식은 투자하고 비싸다고 생각되는 주식은 팔고, 그러한 경쟁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들, 앞서 말씀드렸던 막 비이성적인 행동들과 이거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한다면은 꾸준하게 시장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보통 퀀트가 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플레이하는구나, 어떠한 것이 꾸준하게 비이성적인 행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서 돈을 벌 기회를 찾아내는 게 퀀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이 행동적 편향,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사람, 주식시장은 100%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인간의 행동적 편향으로 인해서 뭔가 비이성적 과열이 생기고 그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과정, 이게 금융시장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적 편향이 무엇이냐, 그게 어떻게 버블을 만들고 다시 버블이 꺼지느냐, 이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보통 퀀트들이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마인드입니다.